요 방향에다가 물을 떠서 놔두면 모두들 부자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러 왔습니까? 2025년 네. 신년이 다가오는데 네. 띠별로 운세를 볼 수 있나요? 2025년은 을사년이에요. 파란 뱀입니다. 올해가 파란 청룡의 해였다면 내년은 파란색의 뱀해입니다. 자, 그럼 띠별로 운세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띠는 본인이 태어난 해예요, 해.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해에 태어났는데, 이 뱀이라는 기운은 오행 중에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 그리고 계절로 말하면 봄의 시작의 기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봄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띠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돼지띠하고 쥐띠는 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화가 들어온다는 거는 띠별로 봤을 때 돼지띠하고 쥐띠는 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띠로만 봐서는 운세를 전반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냥 기운에 내 기운, 내 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폭넓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돼지띠하고 쥐띠는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상극이라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물기운이 되게 많아. 그래서 화기운이 들어오면은 화의 기운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있어도 수하고 화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띠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뱀의 화의 기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운세가 강해진다고 할 수도 있고 내 기운이 세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기운이 세지기 때문에 재를 취할 수 있는 힘이 강해져서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죠. 크게 말하면 사해는 여름이 시작되는 해, 화기운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발해지기는 합니다. 일단 임묘진이라는 목성향이 들어왔을 때도 그건 진취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하고 이제 봄의 기운이 끝나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3년 전에 시작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띠든 어떤 사주든 내년에는 사주가 아주 특별하지 않은 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띠에 끼치는 영향은 이래요. 사주 전체가 물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가 나의 기운, 뜨거운 기운이라면 뜨거운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내 기운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신년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얘기했듯이 네. 화의 기운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사주가 하나를 가지고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 띠별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하기 쉽고 띠는 누구나 잘 알고 자기 영상을 보게끔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주 명리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풀이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띠로만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띠로만 본다는 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네. 신년은 청에 뱀띠고 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목기운이 아래에 있는 화기운을 생해주는 기운이에요. 목생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도 도와주는 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처럼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노력했고 어떤 기회가 왔다면 내년에는 하늘이 도와주는 해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가 토의 기운이라던가 화의 기운, 그런 분들은 굉장히 멘탈이 강해지고 자기 힘이 세지는 해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또 지지에 있다면 내가 그동안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이성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내년부터는 풀려가는 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일주에 지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앱에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만세력을 설치해서 일주만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해마다 나한테 어떤 기운이 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세력을 보는 방법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간단해요. 앱을 깔아서 입력만 시키면 내 일주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는 그렇죠. 오늘의 운세까지 보려면 그 날이 무슨 날인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는 만세력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불교에서 나온 달력을 보면 거기에 매일 그 일주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은데 만세력을 깔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세력을 공부를 해서 네. 가장 쉽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음에 그거를 네. 알려주실 수 있겠죠? 다음에 만세력 앱 깔아서 오세요.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재의 흐름이에요. 누구나 관심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어요. 재물의 흐름은 옛날에 금기운이라는 게 재를 뜻했어요. 금의
창고를 뜻하는 축이라는 것이 있으면 금의 창고라고 얘기했는데 금의 창고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12지지에 있는 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지지는 계절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는 동쪽입니다. 이쪽은 북쪽이고요. 이쪽은 서쪽이고 여기는 남쪽이에요. 자, 여기에서 돈을 가리키는 방향과 지지가 있어요. 사, 유, 축이라는 것이 금기운이에요. 이거를 재물로 봅니다. 사라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처음의 시작이에요. 내년이 을사년이기 때문에 똑같이 재시작이죠. 시작을 해서 유라는 곳이 가장 드러나는 기운이 서쪽 유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방향 여기는 서쪽이에요. 정서쪽. 그리고 얘는 여기가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면 남남동쪽이고요. 여기에는 북쪽이고 여기는 동쪽입니다. 축은 북북동쪽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런 사유축이라는 자리에 집안에서 봤을 때 거실, 우리 집안의 가운데에다 나침반을 놓고 요 방향에다가 물을 떠서 놔두면 물이 옛날에는 재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물은 융통이에요. 금의 흐름, 재물의 흐름.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방향, 요방향, 축 방향에 깨끗한 정수를 담아서 넣어두면 재물이 이렇게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세 곳에 다 그렇게 떠놓나요? 네, 세 곳에 떠놓으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나침판 앱을 깔아서 우리 집안의 사방향, 유방향, 축 방향을 알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물을 떠놓으면 네. 그 물을 뭐 계속 안 갈아주고 갈아주면 좋죠. 아침,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입니다. 요 시간에 갈아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세 곳에 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갈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재의 흐름, 물의 흐름, 기운의 흐름이 좋아져서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자, 요거까지 튀었습니다. 물을 갈아줄 때 네. 사 갈고 유 갈고, 축 갈고, 순서대로 갈아주면 좋겠죠?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신 같지만 풍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운이기 때문에 믿고 만약에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 떠놓고 절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절은 하지 말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한 물을 매일 갈아주는 그런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거를 어디 바닥에 놔두면 안 될 텐데 올려놓으세요. 중간 정도에 올려놓으세요. 높이에도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있죠. 싱크대 위에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들 부자가 될 겁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